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ATC 22년도에 발표되었던 FlatFS Flattened Hierarchical File System Namespace on Non-Volatile Memories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MV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MVM은 오늘날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많이 연구 대상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어, 이 MVM은 그 D램에 필적하는 좋은 성능과 그리고 메모리처럼 바이트 어드레서블 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이제 그 D램과 SSD 사이에서 이제 티어를 잡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은 D램과 비슷한 라이트 레이턴시와 D램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SSD보다는 우월한 리드 레이턴시를 보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D램과 NVM의 성능 차이를 좀 보기 위해서 액세스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두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의 밴드위스를 내는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이제 NVM에 랜덤하게 접근할 때 이제 액세스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그려진 그래프인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스몰하고 랜덤한 메모리 액세스를 NVM에 가져갈 때는 어, 성능이 다른 액세스 패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D램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NVM이기 때문에 오늘날 스토리지 스택에서 이제 SSD 위에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파일 시스템이고 이제 파일 시스템의 기본적인 그 하이어라키컬한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른 세미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커널은 이제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디렉토리 트리를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 다른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트리 형태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의 VFS에서는 그 D램의 이 엔트리들을 이제 D캐시나 아니면 iCache 같은 데에다가 캐싱을 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VFS 레이어는 실제 이제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파일 시스템의 추상화를 제공을 해서 이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룩업을 이 파일 패스에 대해서 룩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맞는 네임스페이스를 찾아가지고 실제 그 메타데이터가 위치한 곳을 찾아가서 그 메타데이터를 패치를 해오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룩업은 이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에 있는 패스까지 하나하나 이 컴포넌트들을 검사를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검사는 이 트리를 트래버스를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오버헤드는 기존의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디바이스 레이턴시가 큰 디바이스에서는 크게 그 병목이 보이지 않았지만 NVMe 같이 D램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레이턴시를 제공을 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 파일 시스템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 하이라키컬한 네임스페이스에서 이 패스네임 레졸루션 그러니까 이 엔트리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이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임을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 검증을 했는데 기존의 컴포넌트 레졸루션에서 하는 일들이 뭐 DNT 룩업, 그다음에 이 파일에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퍼미션 체크 또는 다른 마운트 포인트로 넘어가진 않는지에 대한 마운트 포인트 체크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노바 파일 시스템을 MVM에 올려가지고 각각의 이제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이 패스워크 과정이 얼마나 오버헤드를 차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거의 한 15%에서 67%까지 익스큐션 타임이 그 패스워크를 수행하는데 오퍼헤드가 차지함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패스워크가 이 엔트리 하나하나마다 이제 그 시퀀셜하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러한 패스워크 환경이 매우 넌 스케일러블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 MVM 위에 올라가는 여러 파일 시스템들인데 이 파일 시스템들이 패스네임이 길어짐에 따라 이 패스워크가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 패스네임이 늘어날 때마다 이 레이턴시가 좀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함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개의 컴포넌트를 이 패스가 갖고 있게 되면 n번의 레졸루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VM 환경에서는 오버헤드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 수행하는 패스워크가 오히려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삼은 것은 이런 기본적인 트리 구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네임스페이스 트리를 트래버스하는 것 자체가 익스펜시브하다는 점입니다. VFS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는 이러한 트리 구조에다가 각각의 엔트리에 실제 필요로 하는 아이노드나 디엔트리들이 달려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에서 메타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은 많은 인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유발을 하게 되고 이 그 엔트리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랜덤한 메모리 액세스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실험으로 검증을 했는데 이러한 접근 자체를 임의로 시퀀셜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한 버전과 그리고 기존처럼 랜덤하게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버전에 대한 레이턴시를 체크를 했을 때 랜덤하게 액세스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레이턴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차이나는 이 부분만큼이 트리 트래버설을 하면서 경과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NVM이 보이는 성능 자체가 시퀀셜 랜덤 라이트가 리드 라이트가 랜덤 리드 라이트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랜덤하게 액세스하는 트리 구조에 대해서는 빠른 NVM의 성능을 잘 유틸라이즈 할 수 없다는 점을 두 번째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플랫 FS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플랫 FS는 기존의 하이라키컬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플랫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플랫하다는 것은 이 메타데이터를 찾아갈 때 루트 디렉토리부터 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키 패스 자체를 그러니까 그 파일 패스 자체를 키로 해서 파일 아이노드를 찾아가는 일종의 키밸류 스토어처럼 네임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플랫 FS는 되게 짧고 스케일러블한 패스워크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렉토리 리딩에 있어서도 되게 스캔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플랫 네임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데는 몇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하이라키컬한 네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작성된 포직스 인터페이스와 그 세만틱이 어떻게 잘 보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렉토리 레인지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할 때 이 디렉토리 레인지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해야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NVM에 다 네임스페이스를 저장을 할 때 이 데이터 퍼시스턴시에 대한 코스트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제공을 하는 문제입니다. 플랫 FS는 이 네 가지 챌린지를 어, 어, 플랫한 네임스페이스 위에서 제공을 합니다. 플랫 FS의 전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스템 콜 레이어부터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까지 이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위에서 시스템 콜이 이 타겟을 하는 그 파일의 패스를 가지고 내려올 때 이 패스 네임을 코디네이티드 패스워크라는 이 레이어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레이어는 이제 실제 패스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이제 찾아가는 그 모델 자체를 말을 하게 되는데요.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brtr이라는 것을 제안해서 이 패스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인덱싱을 해놨고 여기서 찾은 그 메타데이터들에 대한 주소를 CPU가 CPU마다 CPU 개수마다 이렇게 그 아이노드 테이블을 두 개 해두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핫 메타데이터가 접근할 때는 빠르게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자체를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CPU 간의 이제 코헤런시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퍼시스턴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인덱스 키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형태인 write optimized compressed key 구조를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FS에서는 콜디네이티드 패스워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콜디네이티드라고 하면 기존의 그 컴포넌트를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패스워크를 수행하는 컴포넌트 에더 타임 패스워크 모델과 풀 패스를 가지고 이제 그 원하는 메타데이터를 키밸류 형태로 찾아가는 풀 패스 에더 타임 패스워크 모델을 통합한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네임이 넘어왔을 때
어, 기존에 있는 파일 시스템의 그 패스워크 모델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 위에 컴포넌트 at a time 모델을 쓰게 되고, 그게 아니라 FlatFS에서 Full Pass at a Time Pass 모델을 쓰게 됩니다. 이 모델을 쓰는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그 워크 모델을 찾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컴포넌트 at a time 모델보다 더 빠르고 스케일러블하게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풀 패스 at a time 모델을 보시면 패스네임 애널라이저, 그 다음에 세만틱 패스 컴포넌트 파인더, 그 다음에 프리픽스 퍼미션 체커라는 단계가 있게 되고, 보시면 룩업의 단계와 퍼미션을 체크하는 단계가 분리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디스패처가 있는데, 이 패스 디스패처 같은 경우는 들어온 패스가 이 플랫 FS 모델 안에서만 이제 탐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을 쓸 수 있도록 다시 컴포넌트 앳 타임 모델로 이제 그 요청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링크와 같은 이제 요소를 만났을 때 원래 있는 패스로 재구성을 해서 다시 이를 수행하는 요청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등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네임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네임에서 그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닷과 그다음에 리던던트한 슬래시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과 같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키 패턴이긴 하지만, 이런 키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패스나임 애널라이저를 겹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 닷과 그 여러 가지 그 리던던트한 슬래시들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만틱 패스 컴포넌트 파인더입니다. 이 파인더에서는 심볼릭 링크와 그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가 이제 전환될 때 그 상황들을 이제 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핸들을 하기 위해서 그 파일 시스템엔 BR 트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심링크를 위한 이제 파인더 엔트리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이 파인더 엔트리는 이 심링크 뒤에 이 섀도우 아스키 코드 이제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이 오른쪽과 같은 이제 패스 애널라이저의 아웃풋을 가지고 BR 트리에서 룩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 실제 패스를 가리키는 원본에 대한 패스 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키로 찾을 수 있는 엔트리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BR3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엔트리가 없게 되면 이 엔트리보다 하나 큰 키에 대한 엔트리를 반환해주는 특성이 있는데, 이 링크까지 이 슬래시 다음에 이 A보다 하나 큰 그 엔트리는 이 섀도우 엔트리에 추가된 이 링크의 엔트리가 파인드 엔트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엔트리를 룩업을 수행을 하면은 이 링크의 엔트리에 대한 결과가 반환이 되게 되고, 그 반환된 밸류에는 링크에 대한 실제 원래 위치에 대한 정보가 패스가 이제 들어있게 되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링크를 다시 번역을 해서 실제 패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닷닷 컴포넌트를 이제 핸들하는 것입니다. 이 닷닷은 이제 이전 이제 디렉토리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 이전 닷닷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이전 디렉토리에 이 패스를 지워줌으로써 원래 있는 파일에 대한 그 위치를 풀 패스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룩업과 퍼미션 그 체크에 대한 단계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풀 패스에 대한 키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픽스 퍼미션 체커를 가지고 이제 이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퍼미션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플랫 FS에서는 프리픽스 퍼미션 컴프레서라는 이제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료 구조는 이 퍼미션이 겹치는 디렉토리에 대한 퍼미션들을 하나의 엔트리로 표현을 해주는 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 그리고 해당하는 그 액세스 컨트롤 비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저브드 영역이 있고 이 뎁스가 있게 되는데, 이 뎁스 같은 경우에 이 숫자가 나타내는 바는 그 아래 몇 개까지의 그 퍼미션 디렉토리가 겹치는지를 이제 표현을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1000이라는 UID와 GID를 가진 어떤 유저가 파일에 접근을 했을 때, 이 풀 패스가 다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패스 프리픽스 PPC와 패스 서픽스 PPC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은 파일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 MNT와 플랫FS 그리고 소스 디렉토리는 이 퍼미션 정보가 이제
동일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를 두고 이 하나의 PPC만을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PPC를 가지고 이 퍼미션 체크를 수행을 하면은 이 MNT부터 소스까지의 퍼미션 체크는 한 번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X에 대한 경우는 서픽스가 나눠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그리고 X에 대한 이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PPC를 찾아가서 이 비트를 검사를 해서 퍼미션 체크를 수행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프리픽스, 서픽스 나눠질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는 기존의 이 풀패스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권한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이 프리픽스, 서픽스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 프리픽스를 쪼개가지고 그 변한 권한이 변경된 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새로운 PPC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한 PPC만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패스 디스패처입니다. 패스 디스패처는 이제 하는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풀타임 에더 풀패스 에더 타임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스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스위치하는 요청들을 보내는 이제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커널 안에서 이 플랫 FS를 사용할 때는 각각의 이 워크 모델이 일종의 블랙박스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에 플랫 FS 안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패스네임이 인풋으로 들어올 때 한 번에 이 기존의 풀패스를 가지고 한 번에 룩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른쪽과 같이 중간에 뭐 ext4가 마운트가 돼서 마운트 포인트가 바뀌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 디바이스 디렉토리까지는 풀패스로 이제 한 번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ext4 쪽으로 넘겨서 원래 VFS가 하던 것처럼 이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검사를 하고 룩업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R 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랫 FS는 내부적으로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유지를 할 때 BR 트리라는 인덱스 이제 구조를 쓰게 되는데요. 이 BR 트리의 특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VM 프렌들리 노드 디자인인데요. 이 BR 트리는 이 트리의 리프 노드가 키를 기반으로 이제 솔트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B 플러스 트리 같은 데서 B 플러스 트리의 컨시스턴시를 지키기 위해서 뭐 노드의 쉐도잉을 기법을 사용을 하거나 해가지고 하나만 업데이트 되더라도 노드 전체를 다시 쓰는 이런 이제 작동 방식을 취해 왔는데 리프 노드 같은 경우에 언솔티드 되어 있다면은 어 그 전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리프 노드에서 그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VM에서 그 랜덤하게 액세스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스몰 랜덤 액세스 패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VM에서 그 CPU 캐시 라인의 이제 크기를 256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고 256바이트의 얼라인된 노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BR3에서 제공하는 이제 몇 가지 레인지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요. 그 레인지 오퍼레이션들 레인지 커리, 레인지 슬라이스, 레인지 인서트, 그다음에 레인지 업데이트 오퍼레이션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은 기본적인 트리의 조인과 스플릿 오퍼레이션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과 스플릿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두 개의 그 트리를 이제 합치는 과정이 되겠고 스플릿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값을 기준으로 그 왼쪽에 그 키보다 작은 트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키보다 큰 엔트리만을 가지는 트리를 이제 트리로 쪼개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 과정을 보시면 이 T1이라는 기존의 그 트리에 그 T2 트리를 이제 조인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조인을 하는 위치를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이 T2의 원래 루트 노드를 이 해당하는 레벨의 그 노드와 머지를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에 다 합쳐질 수 있으면 그냥 노드 하나에 편입이 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엔트리를 밸런스하게 반으로 나눠서 각각 이제 유지를 하고 이 위쪽에 노드 제로에서 이 노드를 가리킴으로써 이 새로운 합쳐진 트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135, 20, 23이라는 기준으로 루트 노드가 이제 피벗을 형성하고 있을 때 9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사이에서부터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감으로써 이 트리를 나누게 되고, 이 나눠진 이 노드들을 다시 이제 조인을 수행을 함으로써 하나의 큰 L 트리, 그러니까 구보다 작은 트리, 그 다음에 하나의 큰 R 트리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에는 이 조인과 스플릿은 각각 이러한 형태의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하고, 이제 뒤에 레인지 오퍼레이션들을 보시면 레인지 쿼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B 플러스 트리가 수행할 레인지 쿼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인지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트리를 이 KL과 KR에 해당하는 범위의 트리를 이제 원래 있는 트리에서 떼오고 싶을 때에는 이 먼저 스플릿을 KL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하고, 그렇게 나면 P와 Q가 이제 스플릿되어서 나올 텐데, 이 Q 오른쪽에 있는 이 Q 트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KR 키로 스플릿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 KR과 KR에 해당하는 범위의 엔트리만을 가진 T 트리를 이제 디태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남아있는 P와 R을 다시 조인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키들에 대한 트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제 레인지 슬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레인지 인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T1에 T2 트리를 인설트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T2의 키가 T1보다 모두 작은 경우에는 단순히 조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T1과 T2의 키 범위가 오버랩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위에서 이제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 민이 T2의 가장 작은 키라고 하면은 이 T1을 이 키 민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키를 기준으로 작은 트리인 T1 다시와 그다음에 TR이 나오게 될 텐데, 이 T1 다시를 다시 T2와 조인을 함으로써 이 그 키 레인지에 맞는 T1 다시 2 다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를 남아있는 TR과 이제 다시 조인을 함으로써 이 두 트리가 합쳐진 형태의 큰 트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레인지 업데이트입니다. 레인지 업데이트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키들을 모두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를 가장 나이브하게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해당하는 키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 맞는 키들을 다 찾아서 업데이트를 하나씩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 그 플랫 FS에서는 Write Optimized Compress 키 디자인을 이제 뒤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배치하게 업데이트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인지 BR3에서 지원을 하는 레인지 오퍼레이션들을 기반으로 이 플랫 FS는 몇 가지 시스템 콜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get 덴츠 리컬, 그 다음에 RMDR 리컬 같은 리컬시브하게 수행하는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콜들을 추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리네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리네임 같은 경우에도 위에 그 레인지 오퍼레이션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R3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키가 이제 그 컴프레션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태로 컴프레션 되어 있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풀 패스를 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패스가 이제 겹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겹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왼쪽과 같이 모든 풀 패스를 이제 NVM에 저장하는 것은 스토리지에 대한 코스트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 FS에서는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프리픽스는 하나만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픽스로 유지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저장해야 될 양을 줄이게 되고, 해당 프리픽스가 겹치는 것들이 업데이트되는 경우에 이제 업데이트가 같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이 업데이트를 배치를 함으로써 이 서픽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나의 노드만 접근을 해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스토리지 코스트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 파일이 새로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파일이 지워지는 경우에는 이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잦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dir4r에 x라는 파일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x 파일은 이 다른 기존의 파일들이 이제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던 이 dir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공통 부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프리픽스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서픽스가 확장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되게 스몰 랜덤한 형태의 그 오퍼레이션들을 많이 수행을 해야 돼서 MVM 입장에서는 오버헤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write optimized compressed key라는 디자인을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이제 프리픽스 영역이 있고 서픽스 영역이 있으면 이 둘이 이제 파일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지워졌을 때 이 일종의 스트링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게 되는데 이 무브먼트를 프리패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넘어간 데이터였더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사용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남겨두는 형태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제 T0에서 파일이 추가돼서 A라는 스트링이 이제 서픽스로 넘어와야 된다고 할 때 A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B와 C까지 같이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와 C는 현재 이제 서픽스를 맞춰줘야 될 스트링은 아니지만 다음에 이제 또 그 서픽스가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프리패치를 하는 것이고 프리패치하는 단위는 32바이트가 되는데 이 숫자 자체는 이제 여러 사이즈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던 프리패치 사이즈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제로 B와 C가 넘어와야 될 때는 이 B와 C가 서픽스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커서만을 움직여 줌으로써 이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파일이 지워져서 다시 이제 서픽스에 있던 부분이 다시 프리픽스로 넘어가야 된다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커서만을 움직여 줌으로써 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어서 이 서픽스와 프리픽스를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는 성능적으로 큰 오버헤드를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네임스페이스 크래시 컨시스턴시입니다.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래시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컨시스턴시한 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앞서 이제 보여드린 BR 트리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업데이트 과정에서 크래시가 나면 이제 그 컨시스턴시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스트럭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 FS에서는 그 BR 트리를 위한 로그도 유지를 하게 되고 파일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저널링도 따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BR 트리를 대상으로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은 로그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쉽게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컨시스턴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가 트리가 스플릿되고 있는 경우에 크래시가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조인되고 있는 경우에 이제 크래시가 나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핸들을 하기 힘든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런 트리 스플릿 과정에서 이 BR 트리는 그 중간중간 생성되는 서브 트리의 루트 어드레스를 모두 로깅을 하고 로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시가 발생한 후 다시 리커버리가 수행이 됐을 때 스플릿 도중이었던 그 로그들이 남아 있다면은 다시 그 네임스페이스의 로그들을 다시 쫓아감으로써 다시 조인을 함으로써 이제 리커버리를 수행하는 형태로 리커버리를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BRT의 전반적인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플랫 FS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플랫 FS는 리눅스 커널 4.15에서 이제 구현이 되었고 PMFS 파일 시스템 위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드웨어 세팅은 아래 있는 표와 같고 그다음에 1.5TB의 NVM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교군으로는 노바 파일 시스템, 그다음에 PMFS, BetterFS, VFS,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ext4xfs를 NVM 위에 올린 버전을 사용하게 되고 이 BetterFS와 VS 옵트 같은 경우에는 커널 3점대 버전에서 개발이 되어서 NVM 위에 직접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램디스크 위에 이제 파일 시스템을 올려가지고 이제 일종 에뮬레이션 형태로 사용을 하였고 이제 실제로 램디스크 자체는 옵테인 메모리보다는 성능이 좀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패스워크 에피션시입니다. 그래서 패스워크를 할 때 얼마나 다른 파일 시스템들이 플랫 FS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이크로 벤치가 되겠고 리눅스 커널 4.4 소스 코드에서 패스 컴포넌트가 9개까지 있을 때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스탯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플랫 FS가 좋은 성능을 보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콜드 디캐시 같은 경우에는 VFS의 디캐시에 기존의 다른 메타데이터들이 올라오지 않은 경우에 비교를 한 것이고, 플랫 FS 같은 경우에는 디캐시를 사용을 하지 않고 NVM에 다이렉트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구조라서 콜드 디캐시 상황에서도 D램을 한 번 더 접근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레이턴시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대신 이제 D캐시에 올라왔을 때에는 다른 파일 시스템도 전부 D램에 있는 VFS에서 다 리턴을 받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FS 옵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른 이제 레이턴시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이 VFS 옵트 구조 자체가 이 내부적으로 풀패스를 가지고 해시 구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해시 펑션으로 이게 접근이 가능해서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애널라이저에서 그 트랜슬레이트를 해주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성능도 체크를 했을 때 플랫 FS가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고, MNT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파일 시스템 아래 ext4를 새로 마운트 시켜서 그 ext4에 이제 접근했을 때 드는 오버헤드를 이제 측정을 한 것인데, 마운트를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 ext4에 대한 마운트 포인트가 D캐시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핫 D캐시 실험 결과가 되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프레드 FS 장치도 이제 다른 파일 시스템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워크 스케일러빌리티와 센시티비티입니다.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는 패스의 랭스를 이제 늘려가면서 컴포넌트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 컴포넌트가 늘어날 때마다 다른 파일 시스템과 대비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실험인데요. 이 컴포넌트를 50개까지 늘렸을 경우, 경우에도 플랫 FS와 VFS 옵트나 아니면 D캐시 모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되게 스테이블한 이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파일 시스템들은 이 랭스가 늘어날 때마다 레이턴시가 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플랫 FS가 각 컴포넌트, 그러니까 각 파라미터들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보기 위해 이제 실험을 해본 것인데요. 이 H 같은 경우는 이 BR3의 헤이시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겠고, 이 콜드 LLC, 핫 LLC는 이 플랫 FS가 이제는 CPU가 이제 한 번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아이노드 테이블에 캐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라스트 레벨 캐시라고 해서 그게 그 라스트 레벨 캐시가 핫일 경우와 콜드일 경우에 대해 실험을 이제 측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플랫 FS가 이 LLC와 또는 BR3 헤이트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패스 랭스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빠졌지만 액세스 패턴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변화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었는데, NVM의 특성에 따라서 스몰 랜덤한 이제 액세스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플랫 FS에서 좀 더 오버헤드를 가져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렉토리 레인지 오퍼레이션입니다. 어, 앞서 이제 BR3에서 정의한 레인지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디렉토리 레인지 시스템 콜드를 구현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콜드를 사용을 할 때 다른 파일 시스템들이 리커시브하게 단순히 수행하는 오퍼레이션과 그 새로 추가된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플랫 FS의 그 오버헤드, 레이턴시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플랫 FS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거의 2.88배에서 20배까지 다른 그 파일 시스템보다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벤치 결과입니다. 파일 벤치에서는 파일 서버와 바메일 이제 실험을 이제 돌려서 성능을 체크를 했고, 스레드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성능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파일 시스템 대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성능을 플랫 FS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메일에서도 이제 바메일에 이제 디렉토리 하나에 들어가는 파일들의 개수를 조절을 해가면서 그 평균적인 뎁스를 이제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도 플랫 FS가 다른 파일 시스템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Git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파일 시스템 위에서 돌릴 때 성능을 체크를 한 것입니다.
이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큰 오픈 소스 중 하나인 아파치 하둡 2.10.1 소스 코드를 10개를 이제 하나의 디렉토리에 넣어놓고 그 위에서 이제 git 이제 스테이터스와 git commit 오퍼레이션들을 수행을 했을 때 그 성능을 본 것인데요. 하나 추가한 점은 플랫FS 옵트 같은 경우에는 git의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디렉토리 렌지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버전의 git을 수행을 했을 때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모든 디렉토리들을 리커시브하게 뒤지면서 어, 각 스테이터스를 체크를 하는 그 과정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디렉토리 레인지 오퍼레이션들이 잘 작동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성능상으로 보시면 가장 레이턴시가 길었던 베타FS 대비 4.12배 레이턴시 그 이점을 얻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 commit 같은 경우에도 크진 않지만 13.79%에서 37.5% 레이턴시 리덕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플랫 FS에서는 그 빠른 NVM 디바이스 위에서 기존의 하이라키컬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오버헤드다 보고 NVM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 네임스페이스를 제안을 하였고 그 플랫 네임스페이스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티드 패스워크, 그 다음에 레인지 옵티마이즈 BR 트리, 그 다음에 라이트 옵티마이즈드 인덱스 킬 레이아웃을 제안을 하여 사용을 하였고 실험을 통해서 다른 파일 시스템 대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